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연일 협상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400의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새롭게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주내 협상이 타결될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이들의 중간선인 $400 지급을 제시한 겁니다. 공화당은 기존 $600의 3분의 1 수준인 $200 지급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600 지급 연장이 절실한 상태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은 신속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난달부로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천만 명에 달하는 실직 가정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최종 협상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도 이번 주말까지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양당 간 이견차가 좁혀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 중 한쪽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라 협의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추가 실업수당 연장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는 퇴거금지와 급여세 감면, 특별 실업수당 연장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실업수당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1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호세 머큐리 뉴스와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등 캘리포니아 지역 언론들은 가주의회 고용개발국 청문회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88만 9천여 명이 가주 고용개발국으로부터 실업 추가 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고 23만 9천여 명은 현재 적격 심사 중이라는 답변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주 고용개발국 EDD 측은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실직 상태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급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코로나 확산 이후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 여부 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따져보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가주 고용개발국의 시스템이 모든 신청을 원활히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버리 힐스 파티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는 등 모두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LA 카운티 보건국은 파티와 같은 모임을 금지하는 강경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명령 위반 시에는 체포, 구금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파티와 같은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국은 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모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즉시 체포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LA시는 지난 3월에 발표한 5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권고 수준의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베버리힐즈 대규모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보건국은 즉시 모임을 금지하는 대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파티가 벌어지던 저택에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새벽 1시경부터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20여 발의 총성이 울렸고 이 사고로 3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30대 여성 1명은 병원에서 사망했고 다른 2명은 중태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의 신원과 동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파티에 200여 명이 참석하며 대규모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개된 영상 속 대부분의 파티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파티 관계자에 따르면 저택은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술집의 실내 영업이 금지되며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택을 빌려 파티를 개최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보건국이 새로운 금지 명령을 내리며 앞으로 LA 시내 이와 같은 형태의 파티와 모임은 금지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우편 투표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플로리다에선 우편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로 부르든 부재자 투표로 부르든 플로리다 선거 시스템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우편 투표를 권장한 것입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플로리다로 국한했지만 우편 투표에 대해 사기다, 매우 위험하다며 조작 우려를 제기해온 주장과는 상반된 발언입니다. 플로리다에서 190만 명이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 우편 투표를 등록했는데 이는 공화당 130만여 명보다 무려 60만 명이 더 많은 것입니다. So Florida's got a great Republican governor, and it had a great Republican governor. It's got Ron DeSantis, Rick Scott, two great governors, an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y've been able to get the absentee ballots done extremely professionally.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 도입을 추진하는 네바다 주지사에게는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플로리다와 달리 네바다주 우체국은 준비 없이 우편 투표 수송량을 처리할 수 없다며 주를 훔치기 위해 코로나를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바다는 지난 8월 2일 민주당 주도로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통적으로 우편 투표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지만 코로나로 투표소에 오기 힘든 노년층이 높아질 수 있어 공화당에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플로리다는 6개 주요 경합주로 특히 가장 많은 29명의 대통령 선거인단이 걸린 승부처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백신 1회 투여분 가격을 $32에서 $37 사이로 책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가 발표한 가격은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또 다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책정한 백신 가격 $19 50센트보다 비싼 것입니다. 스테파네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오늘 2분기 실적 발표를 위한 컨퍼런스 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백신 가격을 더 저렴하게 책정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항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백신의 실제 가격은 $64에서 $74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모더나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임상 3상은 대규모 인원을 상대로 예비 약물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마지막 시험 단계로 현재 전 세계에서 백신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한 제약사는 5개가 채 안 됩니다.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가 동부 해안 지역을 강타하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곳곳에서 정전 침수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아이시아스는 1등급 허리케인으로 강화했다. 다시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해졌지만 최대 풍속 시속 80k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리면서 큰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퀸즈 브라이어우드 스매틀 애버뉴 인근에서는 차량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브루클린에서는 강풍에 날린 나뭇가지의 얼굴을 맞아 한 명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으며 뉴저지주 리지우드, 잉글우드 클리프스, 메이우드 등에서도 강풍으로 인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시 퀸즈 지역에는 4만 4천여 가구, 뉴저지주 버긴 카운티 지역은 11만 9천여 가구가 일시적인 정전 등 단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LA 한인타운 바로 인근 웨스트레이크 지역의 풋볼레스 매장에서 무려 30명의 직원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해당 매장 앞에서는 고용주의 안일한 방역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적어도 마켓과 주유소 등 운영이 불가피한 필수 업종들에 대한 방역 지침은 지역 정부 차원에서라도 좀 더 강력히 시행하고 단속해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